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 인터뷰 이 사람의 정은아입니다. 민족 대명절 설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이맘때 되면 다시 한번 다지게 되고 그 계획들을 조금 더 수정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 어느 해보다도 기운찬 한 해가 되기를 아마 기원하고 계실 겁니다. 특히 올해만큼은 나 혼자만의 행복, 나 혼자만의 편안함을 좀 넘어서 넓게는 우리나라가 그리고 조금 좁게는 지역사회가 좀 더 살만해졌으면 그리고 건강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도 추가로 좀 더 같이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집중 인터뷰에서 함께 하실 이분의 마음도 그리고 어깨도 조금 더 무겁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광주광역시 윤장현 시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설을 앞두고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네. 이제 이틀이 지나면 설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방송을 보고 계실 지역민들에게 새해 설 인사라고 해야 될까요? 한 말씀 해주시죠. 2017년이 벌써 한참 지났고 네.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우리 민족의 명절 설이 됐습니다. 오늘은 집중 인터뷰 이 사람이 아니라 네. 집중 탐구 광주 살림. 아무래도 이런 주제가 될 것 같죠? 그렇죠. 그러게 보면 사실은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국가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네. 그리고 정부는 우리에게 뭘 해줄 수 있는가? 마찬가지로 네. 광주시청은 우리 시민들에게 뭘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 정말 깊게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인 저로서는 네. 민생을 챙기는 일, 네. 이 일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 네. 소수자 약자를 챙기는 일과 우리 미래의 청년들이 뭘 미래의 먹거리를 갖고 살아남을 것인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늘 어려움은 있어 왔지만은 네. 외롭지 않다는 생각 그리고 광주 공동체라는 이 믿음을 갖고 올해도 잘 이겨내시게요. 광주시에서 올 한 해 중점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좀 준비를 해봐야겠다 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좀 정리 좀 해주시죠. 행정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광주시가 우리 광주 시내에서는 기업가지를 포함해서 제일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죠. 4조 이상을.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쓰여지냐에 따라서 네.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는 생명 존중, 사람 중심의 이 생각을 갖고 우리 사회의 가장 문제인 사회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를 할지 또 청년 정책 파트를 만들어서 네. 청년센터 그리고 청년 창업을 하는 일들까지를 포함해서 또 그런 일들이 사실은 대인시장, 송정 1913 이런 네. 쪽 많이 지금 녹아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네. 그런 그 어렵고 힘든 쪽의 용기를 갖고 함께 가자고 손을 내미는 일, 이 일이 중요하고요. 광주 생각하면 자동차가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네. 그래서 자동차가 광주를 먹여 살린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자동차 관련 종사자 제조업 고용의 23%가 넘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군요. 매출도 공부 많이 하셨어요. 네, 42%가 넘어요. 저는 이제 네. 그 자동차가 광주에서는 가장 큰 부분이고 핵심 부분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게 수치화된 걸 보니까 정말 이 그렇습니다. 정도였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광주가 1965년도에 네.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자동차를 조립했던 도시입니다. 네. 아시아 자동차에서. 네. 그리고 지금은 울산에 이어서 두 번째 생산 도시이죠. 네. 이제 문제는 변화에 우리가 적응을 해야 어떻게, 되는데 네. 세계 자동차의 산업의 큰 트렌드가 네. 2030년까지 CO2를 30%를 줄여야 됩니다. 중국만 하더라도 지금 500만 대 전기 자동차 생산을 계획하고 있고요. 네. 독일, 덴마크, 스웨덴 이런 나라들도 2027년에서 2030년이 되면은 가솔린 그다음에 디젤 자동차는 등록을 못하게 못하고.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고자 하는 길은 네. 고기를 잡으려면 고기 오는 길목에 미리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존의 자동차가 아닌 전기 자동차 쪽에 저희들이 함께 가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의 조일홍 자동차도 지금 광주에 투자 의지를 밝혀서 네. 인증 작업을 하고 있고 쌍용 자동차를 경영하고 있는 마힌드라 그룹도 제가 아난다 마힌드라 회장을 인도 가서 만나 뵙고 네. 광주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번에 전기 자동차 백인회가 주최하는 네. 중국에서 전기 자동차 아주 회의가 굉장히 크게 열렸는데 네. 한국에서 저만 초청받았어요.
그게 대단한 이제- 영광을. 네, 네, 저희 광주의 전기자동차 계획을 네. 인식해 준다는 것과 네. 또 저희 광주시가 세상은 바뀌어도 네. 이웃은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중국과 친해지기 사업 네.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새해 첫 달에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마음이 좀 밝아지고 좀 편안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더불어서 또 반가운 소식이 있는 게 에어컨으로 아마 시청자들께서는 많이 알고 계실 네. 거예요. 위니아 본사가 광주로 이전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대우 위니아는 대유 에이텍이라는 회사가 원래 광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게 기아차 1차 협력업체로서 큰 그 영향력을 해줬죠. 갖고 있었는데 네. 말씀 주셨듯이 에어컨으로 유명하지만 설명을 하지 않아도 아마 김치냉장고? 김치냉장고 하면 바로 아는 그 네. 기업인데요. 네. 충남 마산에 있는데 이게 광주로 이렇게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파급 효과가 정말 파급이 많이 넓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또 엠코 코리아도요. 네. 3,500명이 지금 일하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거기도 지금 500명이 이번 3, 4월 안에 네. 더 증원을 하기로 김 회장님께서 미국에서 저에게 답신을 주셔서 네. 요즘 그것 때문에 조금 힘이 납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일자리가 좀 생기는 것만큼 저에게 네. 중요한 일 어디. 그렇죠. 도시가 몰락하는데 복잡한 이론이 필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는 전염병 또는 전쟁 또는 석탄 산업에서 철강으로 못 옮겼다, 철강에서 IT로 못 옮겼다 이랬을 때 생겼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미래 먹거리 산업이 없어서 청년들이 떠나면 맞아요. 도시는 몰락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함께하는데 그 일에 노사민정의 대타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광주형 일자리라고 그래서 노동의 조건을 특진 또는 야근, 특근 이런 걸 좀 줄이고 임금은 4천만 원대 정도로 함께 해서 일하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드는 일. 그래서 광주가 아주 그런 게 굉장히 센 곳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네. 이번에 금호타이어만 하더라도 좋은 그런 노사의 상황을 만들었고 그래서 2016년에 저희가 노사민정 그 부분에서 대통령상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광주가 정의로운 것에서는 저항하지만은 또 지역이 함께 살아남을 때 있어서는 이렇게 대타협에서 가는 이 일만이 저희들의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문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광주 하면은 문화예술을 정말 빼놓을 수 없는데 때문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도 다른 도시가 아니라 광주에 네, 들어서게 네, 됐잖아요.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의 기대와는 달리 좀 아쉽죠? 사업이라든지 전당이라든지 운영 부분에 있어서 좀 말씀하신 것처럼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올해는 좀 더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전당은 저희에게 준 축복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광주시로서는 함께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그래서 금남로와 네. 5.18 문화광장에서 영국의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같이 이제 프린지 페스티벌 했었습니다. 월 금남로. 2회 정도 했었죠. 네, 근데 이제 그걸 4월 1일부터 매주 할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중국의 광장무도 함께 이렇게 참여하겠다고 하고요. 그래서 네. 대인시장 그리고 남광주 밤기차 야시장 네. 이렇게 해서 주말이면 광주 오면 뭔가 후회하지 않고 즐길 거리, 먹거리, 볼거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 함께 갈 거고요. 이번에 중국 가서도 그 칭화대학과 함께 이렇게 아시아문화전당 그리고 중국의 국립미술관도 광주에 대해서 광주는 광역시지만은 네. 함께 그런 교류를 하겠다. 이렇게 그렇고 또 금년이 또 한중 25주년인데요. 네. 거기 중국의 서예가들이 50명이 와서 한국의 서예들을 이렇게 퍼포먼스를 한다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아시아문화전당과 함께 할 수 있는 네. 프로그램들을 저희 시에서도 만들어서 함께 귀하게 여기고 가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네.
윤 시장님을 소개를 할 때 늘 따라붙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시민시장님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시장님께 기대를 갖고 있는 게 조금 더 큰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또 엄격한 잣대를 내밀게 되는 것도 있는데 네. 좀 인사 문제에 있어서 자본도 좀 있었습니다. 네. 올 네. 한 해는 그래서 시장님 스스로도 좀 예전과는 다르게 어떤 엄격한 기준이라든지 원칙을 좀 세우시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2년 반에 이제 저에게 시장을 맡겨 주셨고요. 네. 아마 정치인 출신이 아니고 시민운동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시민시장 이렇게 붙여주셨는데 거기에 비해서 제 어깨가 이를 감당하기가 제가 히말라야는 다녀왔습니다마는 네. 시장은 또 무게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사이에 저에게 첫 1년은 여러 일과 더불어서 유니버시티 대회를 잘 치르는 일이 매우 중요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일은 소수자 약자를 챙기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일. 그래서 네. 제가 전기자동차와 에너지 산업밸리, 문화 콘텐츠밸리 이 축을 만드는데 저희들이 이제 제 개인적으로 가장 열정을 쏟았던 것인데 네. 이런 것을 좀 현실 속에서 만들어내는 일. 그래서 그거는 좀 제 스스로 다짐, 늘 청렴하겠다. 네. 그리고 특권 부리지 않겠다. 무슨 뭐 공간 안 들어가고 적은 차 타고 비즈니스 안 탄다고 해서 특권을 안 부린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네. 뭐 엄격하게 스스로 하겠습니다만은 뭐 인사 문제에 있어서도 제 계획으로는 조금 미래를 담아낼 수 있는 젊은 전문가들이 조금 많이 응모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지역 내 현안들을 좀 네. 살펴보겠습니다. 그 자동차 사업과 관련해서 또 하나 광주 지역의 큰 사업 중에 하나가 부동산 정상에 이제 반공포대를 네. 이전을 한다는 네. 그런 계획이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세 군데로 이제 후보지가 압축이 됩니다. 송정리 공군부대 영내 이외에 두 군데가 최적지다라고 거론이 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이렇게 그 후보지 선정 네. 과정을 겪어야 할 때는 네. 늘 가장 크게 고민해야 되는 게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네. 부분을 어떻게 좀 현명하게 조율하실 생각이십니까? 그러면 이제 현명이라는 게 왕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위원회를 만들어서 네. 또 광산구 지역의 지역구 의원님들 또 현지의 지역민들과 함께 토론을 끊임없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일과 더불어서 군부대 이전, 공군부대 군공항 이전, 네. 그리고 아울러서 광주역을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우리 공간적인 문제에 있어서 네. 지금 저희들이 대선 공약을 잘 만들어서 이런 가능하면 국비 사업을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해서도 네. 좀 유촌동 주민들의 반발이 좀 있었는데. 예, 근데 사실은 진짜 그게 기본 계획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 와서 그 유촌동 주민들 애로사항이 가보면 진짜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환경 오염 시설들이 그쪽에 많이 있고요. 또 계속 군공항에 그 전투기 네. 소음도 당하고 있고 정말 네. 많이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모든 걸 지금 열고 지금 토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다행스러운 것은 작년 12월 30일에 우리 도시철도가 2조 579억 원으로서 총 사업비가 네. 기획재정부에서 확정이 됐고요. 네. 그 중에서 국비는 1조 2,347억 원이 결정이 돼서 네. 2024년까지는 네. 이제 도시철도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하고 네. 2018년 내년 3, 4월 안에는 첫 삽을 저희 뜹니까? 운천 저수지에서 풍암지구까지 네. 첫 삽을 떠서 네. 공사를 시행하도록 기본 계획은 다 끝났고 네. 실시 계획이 일과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유대회를 아주 성공적으로 잘 치르시고 시민 여러분들 덕이죠. 그렇죠. 광주가 해는 광주 자랑입니다. 시민들께도 네.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고요. 네. 근데 이제 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2019년에도 큰 대회를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개최가 되는데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큰 무리 없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경기장 문제, 그다음에 선수촌 문제, 네. 그다음에 수용대요 조직 기구 이런 것들은 다 끝났고요. 마지막 지금 총 사업비 문제가 네. 처음에 개최 신청했을 때보다 사업비가 좀 늘어나서 네. 기획재정부가 그 문제를 마지막 토론하고 있는 중이고 네. 또 국제연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뭐 그들이 조금 걱정했던 부분, 왜냐하면 평창 보고 좀 걱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해소가 됐고 네. 금년에 이제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리는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가서 대회기를 저희들이 이제 가져올 겁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 유대에도 사실은 8,100억 원의 예산을 쓸 수 있게 돼 있어 좀 저희들이 6,100억 쓰고 2,000억을 철저하게 아꼈습니다. 결국 네. 빚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효율성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한 가지, 왜 광주에서 수영대회가 열려야 되느냐. 네. 이 부분에 전 의문을 좀 갖게 됐습니다. 예를 네. 들면 유대를 할 때 우리의 청년들은 어디에 있지? 외국의 선수들에게는 수천억을 쓰는데 우리 청년들은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 그래서 네. 사실은 세계 청년 문화 축제도 만들고 청년 네. 정책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계기로 삼았습니다만은 저희도 세계 수영 선수권들을 생각하면서 세월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서바이벌 스위밍, 생존 수영을 이번 기회에 다 가르쳐야 되겠다. 네. 그래서 그 예산은 교육청과 함께 세워서 이 수영대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네. 3, 4학년들을 전부 그 생존 수영을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주 세밀한 곳까지 신경을 쓰고 계셨네요. 얼마 전에 한 시민분께 장문의 편지를 받으신 적이 있죠. 그냥 시민이 아니시고요. 네. 발달 장애인을 두신 엄마시죠. 그 편지를 집무실에 걸어 놓으셨다고 그러시던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뭐 이제 아침마다 각 종교에 따라서 뭐 성경을 보시든 불경을 보시든 그런 분도 있겠지만은 네. 저는 뭘 봐야 될까 생각하는 중에 손편지로 네. 이렇게 족자 2개 만들면 족자가 2개 정도로 큰 길이입니다. 정말 장문의 편지였군요. 네, 그래서 본인의 이름은 없으시고 네. 기림이 엄마로 이제 남에게 불려주시는 발달장애인 부모시죠. 네. 발달장애인을 낳은 것을 본인의 죄도 아닌데 시부모나 얼마나 어려움을 겪으셨겠어요. 네. 애들 키워오면서 남은 형제간들은 다 출가시키면 그 부모의 엄마의 마지막 기도는 네. 저 아이보다 하루만이라도 내가 늦게 세상을 떠났으면 아마 그런 마음들이 절절하십니다. 네. 혹시 그 내용 중에 어떤 구절 같은 거 기억나는 부분 있으십니까? 갑자기 드리는 질문이라. 시장님, 장애인들만이 잘 사는 세상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네. 장애인들과 더불어 사는 광주, 그게 광주가 잘 사는 세상 아닌가요? 이렇게 저에게 물어오시는 마음들이 참 와닿았습니다. 최근에 시장님의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뭐 한간에서는 정부에 할 말은 하겠다, 거침이 없다 이런 아닙니다. 말씀들을 뭐, 하는 분이 계시는데 어떠십니까? 갈등은 아니었지만 시민운동가로서 지냈던 삶의 큰 궤적의 중심에는 네. 이제 바르냐 바르지 못하냐의 잣대가 더 우선시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잣대를 그대로 시정의 책임자로서 가져갈 것이냐 하는 데 있어서 힘든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네. 저 하나의 그것을 조금 죽이더라도 네. 미래의 민생을 생각하는 쪽에 어떤 게 더 비중을 둬야 되냐 그런 갈등이 없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네. 광주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네. 제 개인의 살아왔던 가치 중심보다도는 미래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떤 광주를 넘겨주어야 될 것이냐. 독립운동했던 집안들의 후손들이 잘 넉넉하게 살지 살지 못하죠. 못하죠. 네. 그러면 광주가 민주의 성지의 후손들이 네. 밟히고 산다면 그건 정말 너무 아픈 미래입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당당하게 광주 공동체를 이야기할 수 있고 그들이 광주에서 일자리를 갖고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광주. 그게 저만의 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 내가 지역민들에게 이런 부분만은 꼭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다짐이 한 말씀 어려우신가요? 네, 뭐 약속이 다짐이어야 되겠습니다. 네. 다짐은 역사 속에 당당한 도시 광주, 그리고 참 따뜻한 공동체인 광주가 넉넉하지 못해서 역사의 자존심을 잃게 되고 네. 따뜻한 공동체가 훼손된다면은 너무 아프다. 그래서 어쨌든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네. 이 일만큼은 민생을 책임지는 그런 시정의 책임자로서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늘 공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하나 있더라고요. 함께라는 단어. 네. 네, 사업이든지 네. 사람 관계든지 함께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시던데 앞으로도 그 광주 시민들과 네. 그리고 시장님의 물리적인 거리만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도 네. 함께 가깝게 그런 모습으로 시정을 꾸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또 이런 그런 귀한 자리에 시민들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앞으로도 광주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도 힘 모아서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집중 인터뷰 이 사람에서는요. 2017년 광주시의 비전과 희망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 윤장현 시장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민선 6기 윤장현 호가 출범해서 내건 9호가 바로 더불어 사는 광주 행복한 시민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까지 놓치지 않는 보다 세심한 시정으로 광주에 사는 것 자체가 참 행복하고 자부심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 좀 욕심을 내보겠습니다. 자, 집중 인터뷰 이 사람 여기에서 마치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소수자 약자를 챙기는 일과 우리 미래의 청년들이 뭘 미래의 먹거리를 갖고 살아남을 것인지 노사민정의 대타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의로운 것에서는 저항하지만은 또 지역이 함께 살아남을 데 있어서는 이렇게 대타협에서 가는 이 일만이 저희들의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광주 공동체를 이야기할 수 있고 그들이 광주에서 일자리를 갖고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광주. 그게 저만의 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